김산책님 안녕하세요. 저는 말티즈 13살 추정과 같이 살아요. 아이가 물을 마시면 종종 물토를 하고 거의 소리도 내고요. 하고 목을 긁거나 뒹굴 때 캐캐 기침하는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침을 덜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재작년에 폐수종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심장약을 6개월 먹인 후 단약 중입니다. 일단은 나이도 많고 심장약을 먹이다가 지금 단약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심장질환 때문에 폐수종까지 왔던 아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쵸? 근데 심장약을 왜 단약 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폐수종이 왔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C단계 정도는 될 텐데 심장약을 단약한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추천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끔 물 마시면서 물토도 하고 거의 기침도 내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심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심장이 안 좋으면 뭐가 힘들어요? 호흡이 힘들어요. 심장이 안 좋은 거랑 호흡이랑 무슨 상관이냐? 왜 심장이 안 좋으면 호흡이 안 좋고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심장은 피를 짜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필요한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쭉 짜서 피를 필요한 곳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야 또 심장이 피를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폐예요. 폐. 그래서 심장과 폐가 있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쭉 짜면 그 피가 온 몸의 세포로 가고 그 세포에서 이미 썼던 피들, 이산화탄소가 붙은 피들을 다시 주면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폐로 데리고 가요. 그럼 폐에다가 요 썼던 피, 더러운 피라고 할게요. 쉽게 하면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바꿔요. 폐에서 바꿔줘.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폐에서 공기를 들이쉬면 산소가 훅 와서 폐에서 이 피에다가 산소를 딱딱딱 붙여줘요. 새 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폐에서 새 피가 된 게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딱 전달. 그러면 심장은 다시 쫙 짜요. 그러면 이 새 피가 세포로 가. 그럼 세포에서 다시 험피를 폐로 보내요. 그럼 폐에서 다시 새 피를 심장으로 보내요. 그럼 심장이 또 쫙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심장이 안 좋다. 특히 우리 강아지들 2000판 폐쇄부전증 피를 쭉 짰는데 피가 이렇게 가다가 역류해 버리는 거야. 왜? 쭉 짜면 얘가 갈 때는 다시 못 돌아오게 판막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덜 닫아진 거예요. 쭉 짜는데 피가 쭉 가다가 쭉 짜는데 뾰루루루루 이렇게 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심장이 일하는 게 어떻게 돼요? 더 힘들겠죠. 짰는데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더 세게 짜야 되죠. 그게 심장병이에요. 그게 2차만 폐쇄부전증이거든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피가 어떻게 됐어요? 과해지겠죠. 혈액량이. 왜? 폐에서 들어온 피도 있지. 내가 보내놨더니 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놈들도 있지. 심장이 보내야 되는 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가 어떻게 돼요? 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부터 정체가 됐죠? 그럼 아까 어디서 심장으로 피가 간다 그랬어요? 폐에서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에 피가 이미 정체가 됐어. 그럼 어디도 폐에서 심장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도 계속 정체가 되겠죠. 그럼 어디에도? 폐에도 정체가 되는 거야. 폐도 지금 빨리 안 빠져주니까 정체가 막 꽉 막혔다고요. 차가 너무 막혔어. 그러면 폐가 뭘 잘 못해요? 폐가 하는 일이 뭔데요? 호흡이잖아요. 호흡. 산소를 붙이고 이산탄소를 배출하고. 이게 폐에서 하는 일이잖아. 근데 폐에 막 정체가 됐다니까요, 피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폐부종은 왜 와요? 폐가 너무 피가 꽉 차서 폐가 빈 공간이 있어야지 산소를 딱 받아들이는데 폐에 지금 혈액들이 안 빠져줘가지고 폐에 막 혈액이 꽉 찼어. 그럼 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산소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피가 안 빠지니까 내가 산소를 못 붙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나 이거 버릴래. 뭘 버려요? 피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 자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피 안에 있는 뭐를 버려요? 물을 버려요. 어디로 버려요? 폐 실질 조직으로. 폐 실질 조직에다가 에이 몰라. 난 산소 붙여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물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폐부종이에요. 이게 심장병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김산책네 아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폐부종까지 왔던 아이인데 물을 마시면 물토도 하고 거의 소리도 낸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심장이 안 좋으면 뭐가 힘들다고요? 호흡이 힘들다고요. 호흡이. 자,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엄청 했어. 막 그래갖고 막 그때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살에 걸리죠. 살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힘들 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살에 걸립니다. 왜요? 호흡이 가쁘고 힘들 때는요, 이 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숨을 쉬다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뇌의 자율신경에 의해서 식도로 물이나 음식이 갈 것 같으면 여기 후두덮개가 기도는 딱 닫아주는 거예요.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요게 식도고 요게 기도면 음식을 먹을 때는 얘가 알아서 딱 닫혀. 숨을 하다가 꿀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호흡이 너무 가쁠 때는 이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례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호흡이 안 좋기 때문에 사례 걸리는 상황이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사례가 걸리는 것도 음식으로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물로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먹는 건 다 사례가 걸릴 수 있는데 뭐가 제일 사례가 많이 걸리느냐? 물이요. 물이 가장 사례가 잘 걸립니다. 왜?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리고 나뉘어져 있지 않고 연속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사례가 훅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심장병 때문에 호흡이 너무 안 좋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러면서 사례가 잘 걸리고 기침도 나오고 기침하다 보니까 구토도 하고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장병에 대한 진단 후 심장약을 먹고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니에요. 심장이 안 좋긴 하지만 심장약이 지금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게 주원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김선책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주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사례 걸리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을 얘가 먹는 방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물그릇의 높낮이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가 물을 마실 때마다 유심히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물을 이렇게 턱턱턱 이런 게 한두 번이라도 있다. 물 마시는 중에 이런 게 있다면 이미 뭔가 얘는 물 먹는 습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물그릇의 높이를 좀 높여줘 본다든가 지금 이미 너무 높다면 조금 낮춰줘 본다든가 아이에게 좀 다른 변화를 줘보는 겁니다. 또는 얘가 물을 마실 때 물을 한 번에 너무 급하게 많이 마시는 타입이다. 또는 물을 먹을 때 옆에 물이 막 다 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물그릇의 형태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못 마시게 하는 조금씩 천천히 마시게 하는 그런 물그릇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또는 정 안 되면 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혀로 낼름낼름 해야 물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물병으로 바꿔주는 것도 고려해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계속 바꿔주면서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물을 이렇게 마시는 중에 컥컥 하는 이런 기침이 없는 상태의 물그릇의 높낮이, 형태, 종류를 찾으시는 게 보호자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